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기소개서의 어떤 예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거듭 강조하는 부분들이 결국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 면접 준비할 때도 그렇고, 자기소개서 쓸 때, 뭐 사전조사서 쓸 때, 발표 면접 볼 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결 짓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결국에는 공무원 면접 보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던지면서 그 경험이 내가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우수를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채용의 관점에서 우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가장 심플하게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지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뭐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심플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고, 이 국가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게 결국에는 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국민들이 생활에 만족하고 안전이나 위생이나 어떤 재난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 상황, 이런 가치들이 조금 유지가 되고 안정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국가의 어떤 안정성이라는 부분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이나 역할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국가의 어떤 유지나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규칙, 규범, 법,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관인데, 대표적으로 입법기관이 우리가 국회가 우리가 대표적인 입법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입법기관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뭐 국민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권리가 보장이 되고 어떤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 가장 상위에서 기준을 정하는 게 입법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서의 기준이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그걸 실제로 정책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기관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뭐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등 재정 뭐 기획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각각의 부처에서 역할이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결국에는 중앙행정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국가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 관할된 건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처입니다.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그래서 그런 여기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은 임용이 되면은 이런 중앙 부처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중앙 부처의 지역 부처에서 또 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 어떤 뭐 분야별로 다르겠죠. 뭐 복지, 보건, 그리고 뭐 안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행정, 교육, 뭐 건축,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들이, 부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게 실제로 지역으로 뻗어나가면서 그것들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들도 필요하겠죠. 그런 게 다시 한번 지역 개념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싹 모여서 서울시, 싹 모여서 대구시, 싹 모여서 대전, 부산, 울산, 전남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것들을 우리는 행정 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행정권을 직접 행사하고 권리나 의무의 생성, 변경, 소멸 등의 법적인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이겠죠. 귀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부처에서 기준을 이제 마련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권한을 귀속시키게 되는데, 그 귀속을 받은 당사자가 이제 서울시, 뭐 대구, 대전, 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귀속된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천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혹은
권리를 부여를 하거나 혹은 허가를 해주거나 혹은 어떤 의무를 강제를 하거나 그런 기관들이 또 존재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집행기관입니다. 의결기관 또는 의사기관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행정기관이다. 그리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강제 집행을 실시할 직무를 가진 국가기관이 있는데 그것들이 집행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집행기관이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시청, 뭐 도청, 그리고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결국에는 지방직 공무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집행을 어떤 것들을 집행을 하냐라고 놓고 봤을 때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범주에 있는 행정 영역에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일반 행정직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어떤 토목이나 건축이나 어떤 사회 인프라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지 보수나 관리를 하는 쪽의 공무원들이 기술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어떤 그 중에서도 하나의 분과로 빠져서 보건복지나 사회복지 쪽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서비스들을 공공의 서비스를 집행을 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 교육이라는 파트에 맞추어서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학교의 행정이라는 부분들을 관리하는 게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가는 것들은 면접 준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심플하게 보자 이거예요. 지방직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할까? 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 이 국가가 유지되고 운영되기 위해서 다양한 법과 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법과 정책들이 만들어진 것들을 현장에서 실제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로서 제공을 하거나, 권한을 부여를 하거나, 혹은 내가 강제적으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게끔 집행하는 사람이 지방직 공무원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국가직 공무원이구나, 각각의 부처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거고, 지방직 공무원이 그 가장 아랫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방직 공무원이다, 실무를 하는 게 지방직 공무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